방송에 앞서 오랫동안 매월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묵영훈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의원 중 처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는데요. 김민전 의원은 약국보다 못한 선거 관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표소엔 그 흔한 CCTV도 없었는지 그날 9시 30분경 무슨 일이 있었기에 투표 사무원이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투표지 20여 장과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한 장 있다고 적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참 답답하다면서 또 투표록을 착오로 적어도 확인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라고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파주 을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약 20장의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취 투표지가 한 장이 있음이 기록돼 있었지만 재검표에서 그러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검경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최종 불기소 처리됐다고 한다며 불기소 이유는 투표 사무원의 착오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투표록에 게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습니다. 이어 검찰, 경찰은 투표 사무원 한 명의 착오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왜 파주을 재검표에서 투표록에 기록도 안 돼 있는 화살표 투표지와 배추식 투표지가 나왔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며 그리고 투표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시민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김민전 의원 주장에 대한 우파 지지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인데요. 우파 진영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보자면 오 의원님께서 어디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지적해 주셔서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이번 4.10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에서 서울 800여 개 동전부,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낸 지역은 모두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의원님 글을 보고 환호하실 분이 마구 나타나실 듯.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시작은 선관위 채용비리 전격 압수수색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인적쇄신이 시급합니다. 선관위를 접수하라. 부정선거의 명확한 조사와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좌파 정권의 영속은 계속될 것이다. 4.15 총선부터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 왔지만 어쩐 일인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등으로 보수 국민들은 선관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시민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시민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유시민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가짜뉴스는 대중들이 모를 때가 아니라 원할 때 더 난폭해지니 지금처럼 갈라진 정치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는데요.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이 7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뉴스 1위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일에서 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3%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7%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꿈, 이제 접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단 하나뿐이죠. 앞서 민주당의 다소 우호적인 편에 속하는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에선 총선 압승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며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여론조사 업체 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뉴스핌 의뢰로 지난 10일에서 1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1%, 민주당 28.8%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2주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2.1%포인트 하락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는데요. 조국 혁신당 12.9%로 2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5.5%, 새로운 미래 1.1%, 진보당 2.7% 순이었는데요. 의뢰기관 뉴스팜이 대체로 좌파 성향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지지율 급락은 분명 예사로워 보이지 않네요. 저승사자 재판부를 만난 이재명, 앞으로 인생 엿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검찰과 사법부 탓에 이어 이번엔 언론 탓을 했습니다. 민주당 우두머리 이재명은 14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 조작 사건이라고 거듭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며 언론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어쨌든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재명 이 인간 도대체 얼마나 처맞아야 정신 챙길까요?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이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드린다고 비꼬았습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북 송금 기소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과연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이다. 동시에 언론을 향해서도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7개 사건, 11개 혐의에도 한없이 당당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 범죄자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조롱이 쏟아진다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온갖 방탄법안이 쏟아져서 대한민국 형법, 형사소송법을 다시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오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여야 관계를 파탄내고 법사위를 피고인 이재명을 변호하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님 정말 무고하다면 호위무사, 방탄 다 내려놓고 맞다이로 붙으라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거짓 내용을 말한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 인터뷰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와 신양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7일 김만배 씨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보도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신앙림 씨에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김만배 씨에게 배임증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신앙림 씨에겐 배임수재, 공갈,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신앙림 씨는 김만배 씨에게 이 돈을 요구해 받고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인터뷰에서 허위로 발언하고 이를 보도해달라며 신앙림 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데요. 김만배 씨는 그 대가로 신앙림 씨에게 책값을 빙자한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앙림 씨는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이를 보도하는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앙림 씨는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자신이 쓴 책인 혼맥 지도의 값으로 위장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